지금 여기에 있는 차들이 전부 몇 개월째 안 나가서 이렇게 밖에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유튜브 중고차 보니까 뭐 중고차 시장이 망했다, 뭐 내수가 얼어붙었다 이런 말이 돌던데 이거 맞나요? 그거 엄청 맞는 말이지. 요즘에는 보면은 차를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훨씬 많아. 사는 사람도 많긴 한데 비율을 따져봤을 때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상황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인 여유가 이제 안 돼서 타고 다니던 차를 정리하려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타고 있는 차를 정리를 하면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그 금액으로 부대 비용을 다 합쳐서 차를 이제 좀 바꾸려는 사람,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전체적인 이유가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져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요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 IMF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사실 원래 이제 매년 나오는 얘기가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더 안 좋다, 작년보다 올해 감기가 더 심하다, 이런 말들을 항상 해. 매년 나오는 말이야 이게. 근데 요즘에는 나도 좀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다. 우리 집 앞에 한 5, 6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거기 1층에 거의 2개인가 빼놓고 나머지가 다 문 닫았어. 그런 걸 진짜 보니까 나도 요즘 진짜 이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약간 요즘 진짜 요즘 이 대한민국 사람들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실제로 팔면은 얼마나 받을까요? 좀 잘 좀 쳐주세요, 뭐 이런 문의. 아니면은 제 차를 바꾸면서 이렇게 좀 가격이 부대 비용까지 다 해서 바꿀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요, 딜러님? 이런 문의가 실제로 많이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특히 뭐 너가 말한 대로 중고차 시장이 몰락을 했다, 중고차가 뭐 망했다, 이런 말들이 특히 많이 나온 이유가 내 생각에는 보면은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잖아.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숨쉴 구멍이 있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걸로 좀 수혜를 본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 그때 엄청 열풍이 불었단 말이야. 너도 나도 막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걸 막 하면서 실제로 차를 사러 오는 고객님들 중에 비트코인하고 주식으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차 한 대 바꾸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 그래서 실제로 뭐 핸드폰으로 자기 이거 핸드폰으로 막 보여주더라고. 사이버머니 같은 거 그거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어떻게 좀 비빌 언덕에 있었다. 요즘은 이 정권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도통 뭔가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앞서 말한 대로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되게 막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투자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마 그런 사람들도 이 코로나 직후에 또 엄청 폭락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조금 아마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갖고 있는 돈을 쉽게 안 풀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손해가 많았던 사람들은 지금 잘 되는 거를 좀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뭔가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적으로 그나마 장기적으로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투자처였는데, 진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뭔가 힘들어지면서 진짜 돈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 그래서 뭔가 이런 부동산 투기도 좀 이제는 할 수가 없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하나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위기가 내 돈을 그냥 어디다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돈 쓸 맛이 안 나는 분위기다, 좀 요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이 영향이 무엇이냐. 이게 차라는 거는 원초적으로 용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치성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거든, 이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용도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하면은, 차가 뭐 만약에 고장이 나서 판다고 하면은 사실은 고쳐서 그냥 타는 게 새로 바꾸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솔직히 손해가 덜해. 또 난 남의 시선 같은 건 신경을 안 써. 그러면은 뭐 신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잘 가고 잘 서고 주차 잘 되고 이런 용도에만 맞춰서 사용만 잘 되면 되는 건데, 내가 말한 대로 이거는 좀 사치성, 요런 성격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측면으로 또 봤을 때 몇 년 탔더니 좀 질린다, 신형 뭐 이런 차로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은 일단 내 미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돼. 내가 막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차나 한번 바꿔볼까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 없다라는 거야. 사람의 심리가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으려면 내 미래가 좀 예측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 같다 이거야. 이런 말이 있어. 경제학을 이기는 유일한 학문은 심리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의 심리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되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러니 당연히 이런 중고차 시장에 무슨 침체기다, 몰락이 됐다, 뭐 망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차를 매매하는 게 아닌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거야. 차를 사서 판매까지 해보신 분은 이 과정이 엄청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는 걸 다 경험을 해보신 거야. 그래서 난 그냥 머리 안 아프게 세금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보험료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없는 그냥 렌트카를 타다가 나중에 그냥 만기가 되면 다른 차로 바꾸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거지.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중고차를 해서가 아니라요, 감정적인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기호에 맞게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내가 어떤 논리적인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렌트를 하는 것보단 내 어떤 상황에 맞게 차를 구입을 하시는 게 전 좀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은 그런 이유들로 가격이 내려간다고 들리는데 혹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나요? 중고차 가격이라는 건 있잖아, 다시 절대 올라가리란 법이 없어.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다음에 얘기해줄 이 가격이 올라버린 차들이 이제 곧 내려갈 거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요즘은 신차급 중고차가 꽤 비싼 편이다.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야. 신차가를 우선 봐야 되는 게, 신차가가 요즘에는 아반떼가 뭐 3천씩 가고 소나타가 3, 4천씩 가고 그랜저가 4, 5천만 원씩 가고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서 신차 가격 자체가, 물론 그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이 적절하게 다운이 되면 중고차 사는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에 중고차가 잘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 보이지 않다라는 거지. 요즘은 뭐 진짜 캐스퍼, 레이 이런 거는 한 2년, 3년 됐는데도 신차 가격하고 한 2, 300밖에 차이가 안 나. 그거 내가 봐도 그냥 신차 사는 게 낫겠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까지 뭔가 신차 가격하고 좀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 좀 상당히 문제인데, 이게 원래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느냐? 내가 보기엔 이 신차 출고 기간이 길어진 것이 한몫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매입을 이제 하러 가잖아, 신차급 중고차를. 그러면은 이 고객님의 어떤 심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내가 이거를 진짜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큰맘 먹고 그것도 기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이걸 뽑았는데 그 금액밖에 안 줘? 그 금액이면 안 팔지. 뭐 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강하게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맞춰서 매입을 해오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놨을 때 시장에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신차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이 돈이면 그냥 신차를 사고 말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중고차가 안 팔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런 개인 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면서 딜러한테 파는 게 아닌 직거래로 직접 팔아봤더니 딜러한테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받네? 뭔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또 실제로 매입을 하러 가면은 고객님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데 팔면은 이만큼 받던데요? 뭐 이만큼에 올라와 있던데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봐야 이제 본인이 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을 시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춰줘야 거래가 가능한데, 또 그렇게 해서 갖고 오다 보면 시세가 어떻게 높아지게 되는 거지. 사실 사지조차를 않으면 이런 중고차 시세가 형성이 되질 않는 건데, 딜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를 이제 해서 매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갖고 온 차들이 금액이 이게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헤이딜러나 엔카 비교 견적 같은 이런 경매 플랫폼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게 경매에는 최고가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 주는 금액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처음에 받았던 최고 금액만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차를 정확하게 다시 진단을 하고 금액이 다시 책정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엔카에서는 이만큼 나오던데요, 헤이딜러에서는 이만큼 나오던데요, 이렇게 최고가만을 기억을 하니 또 그 상황이 되면 딜러들이 이만저만해서 고객님 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요, 이 부분은 감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말들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해서 금액을 맞춰서 가지고 와서 중고차 시장에 이게 나오면 금액이 어떻게 돼? 또 높게 형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 수출도 또 엄청난 한몫을 하고 있잖아. 한때는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중고차 딜러들이 그래도 수출에 보내면서 비빌 언덕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때 잠깐이었던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수출도 여기저기 다 막히다 보니까 이미 매입해놓은 차들은 재고가 되고, 그렇지만은 잠깐 그 올랐던 시세 때문에 중고차 시세는 전체적으로 올라버려서 어떤 소비자의 민심을 잃어서 또 소비자들은 쉽게 중고차를 사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고,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이 인기 차종 중에 몇몇의 수출이 뚫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일명 알박기를 하고 있는 또 차종들도 좀 여러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중고차 시세를 좀 높게 형성하는데 한몫을 아직까지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지. 저는요, 우리나라 이 중고차 시세가 다른 나라 정책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게 참 좀 씁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소비자분들이 다른 나라 정책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그게 참 무슨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행히도 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 일부 몇몇 차종들만 빼고서는 좀 마음 열고 기분 좋게 좀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도 거의 뭐 중국 땅이라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라고 하잖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땅을 막 이렇게 다 사서 땅을 값을 완전 다 튀겨놨어. 그리고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관심이 없어졌네. 그리고 이제 다 팔고 다른 나라로 뭐 투기를 옮긴다든지 관심을 다른 곳에다 가져가면 나중에 돼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나 이제 돈 좀 벌어서 제주도에 땅 한번 사봐야지 했을 때는 금액이 이만큼 올라가져 있잖아. 누구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때문에. 약간 이런 상황과 나는 지금 중고차 수출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